고 청풍 성렬회원인 악성우르의 자료집생이란 자료 총서를 유금열 회원이 지난 15년 동안 사료를 모으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악성우르의 우리 지역 출신임을 밝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출판기념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사 이야기창이라는 부제 아래 기고회원 3, 4명의 발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었으나 오늘은 학술 세미나와 겸하여 치르게 되는 행사 관계로 오늘 기고회원의 발표는 악성우르기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풍 성렬회원 악성우르기 사료집서 집필자인 유금열 회원의 발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금열 회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다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성함에 후원을 해주시니 더없이 반갑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 제천 지역 산하는 단풍으로 물들고 있죠. 그 단풍을 보시면서 단풍을 보시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시상을 떠올리면 노래를 부르고 또 휘파람을 부는 것이 제천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만이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연 음악이 최고로부터 발전할 수 있었던 자연 환경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현재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불된 지역인데 악성우르기 탄생한 국악의 발상지 청풍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풍 명월의 본향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죠. 이제 책의 표지를 보시면은 짙은 갈색인데요. 갈색은 가야금의 오치를 한 형상이다라고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우륵 선생이 기록된 삼국사기를 집자를 한 글씨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악성우륵 선생은 추상적인 인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전이종상 교수가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국가에서 표준 영령으로 지정을 했지 사실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추상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오륙하게 되면 대가야를 떠올리시고 충주를 떠올리십니다. 우리가 소리는 시공을 초월하듯이 배타적인 그러한 음악 예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타적인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는 우륵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 그리고 우륵이 활동한 것이 어디냐. 물론 대가야와 충주 상금대에서 활동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주 보령 청풍 탄생지와 더불어서 음악을 심화 발전할 수 있는 상보적인 기능을 이렇게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국사기에 의하면 악성우륵이 태어난 곳이 성렬현인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그 정확한 위치가 미상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음문학적으로 그리고 김유신 열전에 등장한 성렬성을 토대로 그 탄생지를 이제 소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주목할 점은 그 일본인이 전중증명 말송보하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의 임나 일본부, 임나 19국을 낙동강 유역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제 왜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말씀드린 의령군, 대구, 그리고 지금 합천
이 지역에서 그 일본 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거창에서 국문학자가 우문학적으로 소세 생초라는 마을을 성렬성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세기에 어떤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풍이 분명하게 우르기 탄생지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가야의 토기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합천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하부살이라는 명문이 발견이 됐죠. 이 하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지방행정 조직 체제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제 5부 체제에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삼지현은 이제 삼지현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이기국이다라고 이제 비정한 학설이 그게 바로 일본인 전충청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보시면은 의령에서는 제천군과 달리 아주 그 집약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 일본인 전준충명의 학설에 의해서 그 사이기국이라는 곳을 의령군 불인명이다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그 석학들의 그 토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건 이제 거창에서 부산대학교와 그리고 충주의 이제 교통대학교와 이렇게 석학들이 또 거창이 악성들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또 학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이 과연 지금 국문학자나 그리고 이제 향토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창으로 휘둘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의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생초라는 지명은 마초와 연관성이 있는 지명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제 그런 국문학자에 의해서 그 학설이 전개가 되면서 전설의 악성우력이 가야금을 연주한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에 열람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우르기 탄생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그 거창 지역과 가조현이 분리가 되었죠.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성초역이 무주구천동으로 가는 역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창은 현재의 우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야금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거의 마을마다 이렇게 벽화를 그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르의 이제 장편 소설을 이렇게 세상에 선보이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역사 왜곡을 날조한 이제 증거가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중보문헌 비고에 있는 자료입니다. 바로 가수연이 파자한 때 그 성을 쌓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에 가소성을 추성했다라는 어느 때 바로 신라 87년의 서기. 그럼 삼국 초기에 이미 그 거창이라는 곳은 가수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렬현은 개입할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조 왜곡이다라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계 지명제에도 이게 생초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지역은 유달리 생초가 많이 생산되는 모습을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로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모시고 발표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충주나 고령은 뭐 가야금으로서 심화 발전시켜야 되죠. 우리나라 국악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지금 거창에서 의령에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은 어떠한 그 수소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가야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의령제 축조에 대해서 어떤 대가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국악을 연주하는 분이나 그리고 제천 지자체에서도 어떤 국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청풍인 우르기 과연 성렬한 사람인가
이렇게 누가 주장했는가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비로소 이제 청풍의 그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열이 현이다. 그러면 사열이 현은 고구려의 사열이 현이지. 그러면 그 전대에는 누가 한성 백제 시대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렬현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정약용 선생, 신차호 선생은 분명히 성렬현은 지금의 청풍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결정적인 내용은 동아일보에 1934년도에 그 이윤재라는 그 학자는 말하자면 이제 조선 어학계의 그 일본 경찰에게 그 피치해서 고문으로 이제 선고합친 분입니다. 이분이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강점기 때에는 문맹자가 많았죠.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지식층을 가진 분들은 이런 동아일보를 구독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성렬현은 지금 청풍군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 때에는 청풍이 우륵 사람이다. 전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금은 왜 세계적인 악기이며 우리의 악기의 최고로 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야금의 구조는 인면은 둥글입니다. 둥근 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 평평한 것은 바닥은 하늘을 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12줄은 바로 12월 농경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현을 받치고 있는 안족이라고 있는데 그 기러기 발인데요. 그게 바로 새치입니다. 천지인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이제 가야금을 울리게 되면 울림통이 있고 공명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상하가 있고 저기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육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인지의 악기요, 철학적인 악기요, 아주 심오한 악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시랑이 어떤 악기를 만들고 성렬한 사람에게 12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념탑에서도 기록했듯이 창금 작곡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야금을 만들고 12곡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르의 음악성은 어떠한가? 번란하고 음란하다, 단아하지 못하다. 그런데 청출어람이라 신라의 세 제자가 5곡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게 나라 이름이라면 12곡이 나라 이름이라면 이게 절대 5곡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란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신라의 궁중 음악으로서 정악으로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걸 5곡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르기 그 당대의 12곡이 그 국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보면 제가 1999년대 이 정정국이라는 것을 답사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우르 선생님이 고령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고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령에 유적지가 있습니까? 유적지는 없습니다. 실무 담당자를 고령군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우르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지자체 장애 의지력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도 창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우르 고령의 그 동산의 이제 가야금 형상의 이제 조형물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영장가극도 이렇게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가야금을 우르 선생이 어떠한 악기를 그 전에 다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없었던 시대에 이제 현악기를 이미 다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미 이제 오치를 한 그 현악기의 모습이고 백제의 전형적인 양이두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르의 12곡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보시면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보기와 사자기와 이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라는 건 죄인들을 사면을 할 때 용서할 사자를 쓰죠. 요 말미에 보시면 사자는 이상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죠. 보시면은 이제 보기는 이제 공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놀이. 그리고 이제 사자기는 사자춤을 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 말씀드리면 우르의 12곡은 분명히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충주 읍지에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여기 이제 상가라도나 하가라도
여기에 이제 제방제자를 썼거든요. 이게 농경문화와 관련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야금의 12현은 12월을 상징하듯이 이건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자는 또 우리가 말하는 도시냐, 도읍지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용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성경실록에 이제 음악과 밀접한 관련 공을 가지고 놀고 어떤 평화 도장 이런 또 용언이 있군요. 이 바로 음악을 연주할 때의 어떠한 그 공연장 그런 걸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라든지 하가라든지 고령이니 기면이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시간은 없지만 개구리라는 그 악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노래를 잘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으시면 같이 합창하시고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이러한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목적을 이제 무엇인지 조금은 캐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분에서 이제 출토됐는데 어느 왕인지 모릅니다. 이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개구리라는 노래가 가사는 틀리지만은 이것이 개구리로 보지 마십시오. 노래 이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하다, 거북이다. 그럼 거북이의 그 어떤 노래 이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오음부는 서양에서 오음부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대 때 정만보를 사용했죠. 우물정자를 써서 거기 한 박자를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오음부를 사용했다는 사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높고 낮은 음이 바로 여기에 음정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음정. 그리고 이건 이제 파동을 치는, 음악이 파동을 치는, 그러니까 세기와 열기를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음악이 신라의 음악이 우르그로 하여금 이렇게 대학으로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제 일본의 정창원에 이제 소장되고 있는데요. 이 가야금이 신라금이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연연히 우르그의 숨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곡은 국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이와 같이 1곡부터 12곡까지 이렇게 지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11곡의 이사를 보시면은 사이기국이다, 성렬이다, 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의령은 불인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군요. 누가? 전전중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보시죠. 이사가 사자는 미상이다.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단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그 역사가 전개될 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 성곽과 우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550년도에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청풍강 유역에서 그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그야말로 삼국 항쟁이 청풍강 유역에서 전개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살성은 바로 득도할 때 도자요, 살자는 도살할 때 살자다. 그리고 이제 금연은 세금자, 고개현자, 그 지역을 이제 기적을 하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그 단양 지역에 도락산이 있습니다. 도락산은 이 지역이 이 자료에 보면 이제 불황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유교가 발전했을 때 수왕 권상화 선생이 이제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상서남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 이전에 불황천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육바라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교와 그리고 한 10만 명 이상이 동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대도여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동락산인데요. 이제 금곡산, 금연성. 지금 여기 세 시리제 이치가 어디냐?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고산사, 와룡산성의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시리제와 일치한 지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룡산성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바로 역사적인 금연성이다. 실제적으로 이 성격을 살펴보면 수식홈, 도살성과 일치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살성과 금연성이 어떠한 일이 전개됐는가? 금연성에서 백제에서 도살성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도살성 고구려에서 금연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지역이 청풍강 유역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는가. 그래서 이 진흥왕이 바로 두 개의 성곽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550년에 전개가 되죠.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이 청풍강 유역에서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진흥왕이 551년 3월에 점령지를 순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551년 3월에 순수를 하게 되는데 550년도에 백제의 금연성,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략을 하면서 점령지를 순수를 할 때 지금 낭성이 청주냐 충주냐 그렇게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도살성과 금연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함으로 인해서 충주 낭성이다 그렇게 속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림궁이라는 곳은 임시 가공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림궁이 악성우룩을 처음 만나서 청풍채 하림조를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림조는 바로 하림궁과 일치한 연속상성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조연법은 바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고성궁, 동양의 음계는 이제 항종, 대열, 협종 이렇게 12반음인데 여기에 이제 삼수변이 있죠. 그러니까 한 옥타브 높아 청아한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풍채 하림조는 무엇인가? 성방송의 연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미 하림궁은 이제 우르게 예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성방송 대학자죠, 음악학자 그분께서는 바로 청풍 지방의 음악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야국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야국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살펴보니까 악사 성렬하인 우르기다. 그러니까 가야국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림궁을 굳이 비정을 한다면 지금 금성면, 성내리, 청풍, 토성이 충청남도의 이제 목천 토성과 일치한 판축공포이 바로 형성된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풍채 하림조의 그 음악성이 계속 전승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청풍채 하림조가 어느 때 1893년에 이제 33분이 말하자면 지금의 유론입니다. 단원이 모여서 이제 개원을 이제 마련을 해서 개돈 가지고 악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한병로에서 매달 16일 날 교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 506류를 이제 전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음악 예술이라는 것은 배타적이지 않다. 일제강점기 때도 오히려 더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유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1893년, 2013년은 이제 창단 120주년. 그러니까 충주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국악단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악기를 다루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야금이라든가 장구 그리고 서양의 양금까지 다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51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청풍강 유역에 점령을 한 이후에 551년 자료를 보면은 중명서부터 고현, 그리고 노불고자 고개현자죠. 이제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비정을 했는데 지금의 이제 단양서부터 중앙고속도로 10개 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힘이 없어서 물러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라 군사가 주둔을 하면서 항상 그 군량미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량미가 그럼 어디서 조달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자료를 더 검토를 해보니까 신라 첩경비가 창녕에 있습니다만은 제천 의림자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도 늪지가 형성됐고 평화가 형성.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논납자를 사용한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적성비에 등장한 인물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가 최우선 정책이 이러한 관계 수익 농업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에 보시면은 이제 우르기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순체가 그럼 의림지가 처음으로 시축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인구 밀도로 모아서
그 당시 이제 조그만 그 습지가 형성이 돼도 강제 수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부여공법 이런 그대로 그 잎새, 가지를 이렇게 흙으로 덮고 이렇게 끼워놓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 쓰는 의치다, 의족이나 의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의자는 그 의병에서 말하는 옳은 의자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병과 뜻이 동음이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과학적인 공법을 이렇게 불투수충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그럼 우룩이 어떤 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룩당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자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룩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당을 건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룩동은 우룩 선생이 이제 살으셨던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룩이 이제 세부한 그 제천 지역에 그 유학자들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우룩 땅에 이제 이러한 마편이 출토가 되기도 했죠. 보시면 이제 그 박수검 선생께서도 또 그 우룩 땅을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필기, 관계 수리 문화 그리고 농경 문화의 최고의 저수지를 갖추고 있다면 우룩 땅은 반드시 건립을 해서 그 고령에 못지않는 그러한 충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룩정이 우룩 땅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 도로를 신설하면서 1m 이상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먼지라든가 매연가스 이런 걸로 해서 새로 개척을 했는데 송림이 우거진 산자락에 또 식수 검사를 했더니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룩의 강물수를 마시는 그러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우룩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울을 이제 거의 고구려 진흥항이 그러니까 그 청풍강 유역을 다 점령을 하고 중앙고속도로 10개 고을을 다 점령하고 나서 평정을 하고 나서 어떠한 또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552년도에 그 신라의 세제자에게 가야동을 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위치는 잘 아시지만 이제 충주 탕금대, 제천의 장금대 이렇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보면 충주 탕금대에서 지리적으로 청풍과 이렇게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죠. 보시면 이제 탕금대는 이제 신립장군과 어우러져서 약간 비애감이 이제 서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룩을 이렇게 어떤 그 추앙하기 위해서 심화 발전하기 위해서 우룩 땅을 이렇게 건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탕금대에서 장금대는 지금의 이제 원서천이죠. 원서천으로 백길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가야금을 세제자에게 전수를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보시면 이제 파병함은 지금의 장평천의 이제 하부 지역인데요. 그쪽에도 이제 우룩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명대 교수님께서 자료를 발굴하신 내용이네요. 보시면 이제 파병함이 지금 이렇게 수려했습니다만 충북선이 지나가더니 최근에는 이제 중앙선 전철이 지나가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이제 훼손된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문학적으로 성렬현이 우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지금 그 학자들이 유출을 하기를 이제 삼국사기에 의거해서 바로 이 등장이죠. 백제, 가해성, 성렬성, 동대성 등 7성을 공략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렬성이라는 건 이제 백제라는 그 명칭이 이제 부여되거든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충주된 스물되기 전에 옥순대교의 은주암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가은산이고 가은산에 바로 가해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보면 지금 계곡 성벽길이 형성된 곳인데 이 간탄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군사적인 용어가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해성이 분포한 최대 격정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최대의 역사학자들이 의령으로다가 이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청풍 성렬산과 의타산성이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요. 바로 그 1970년도에 이미 성렬성, 지금의 망월산성이죠. 그 지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신 장군이 백제 칠성을 공략한 곳이 그 위치가 바로 청풍강 유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그 평등산이라는 이제 지명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이방원의 그림이 평등석입니다. 수몰되기 전에 평등석과 그림이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청풍대교가 놓인 자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풍의 지금 망원산성인데 이게 왜곡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평등산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지역은 평등산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망원산성은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성렬성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청풍강 유역의 백제 칠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지역이 바로 가은산입니다. 가은산에면 이제 부담봉으로 해서 당구동문 잘 아시죠? 옥순봉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퇴계 이황 선생 때서도 체운봉, 현악봉, 오러봉 등지에 그러한 이제 지명을 남기신 곳인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보루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등산로인데 이게 토성입니다. 토성이 침체된 모습이고 이게 동대성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성렬성 청풍문화재단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문양이 백제의 상경문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왜 이토록 일본인이 우룩을 이용을 하고 김유신을 이용을 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의병의 고장에서 의병의 정신으로 이런 것을 타파를 할 수 있는 기백이 오늘 되살아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말썽거하라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강 이북에는 중국의 식민지다. 한사군의 식민지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임나일본부의 식민지다. 그리고 우리나라 매년 10월 3일 개천전 단군을 향해서 이제 서기전 2333년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 날조를 우리가 총칼반 안 들었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책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화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제 일본 서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명을 삽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최근에 발굴 조사를 했더니 순천대학교에서 이게 허구성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이. 보시면 이제 이 유역도 말썽보화의 작품인데요. 더 나아가서 전중증명이라는 사람은 우르게 12곡을 또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가라도 상가라도 달기 물에 이러한 그 신경제 이사가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사익이죠. 그러면 일곡부터 전중명이 서술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이사는 사익이다. 의령은 불임면으로 이렇게 투착화 시켜버립니다. 보시면 이제 사익이국이 어떤 그때의 사건이 전개됐냐면 562년도에 그 일본 서기 기록 그리고 삼국사의 기록 보면 가야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진압한 그런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사익이국이라고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일본 서기의 그 역사 왜곡을 낮조를 한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김유신이 이제 그 백제의 칠성을 공략을 했을 때에 그 등장하는 성곽이 동대성이 있는데 이 동대성도 원전에 의하면은 화성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동화성 대구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이제 가해성의 고령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성렬성 가장 중요한 이제 성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그 가해성을 제가 발견을 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임나일본부를 왜곡한 그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게 사이기군 의령군으로 이제 이렇게 비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일본인 전중증명으로 인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인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국민신문고에다가 제출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란 격서기가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가시다가 설명을 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하니 002번은 지금 의령은 불임명이다. 그리고 우룩은 003번 사이기국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기록된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사라는 건 분명히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중증명이라는 사람은 우르게 12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설을 허무맹랑한 날조 왜곡된 학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보완될 자료 제가 한 5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 그러니까 이런 석학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투쟁이 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의령군에서 어떤 경상남도에서 자료가 왔는 거 하니 이 의령군에서 이제 그 날조 왜곡하기 시작을 하죠. 보시면은 그 자료가 바로 전중증명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성여성이 보이는군요. 그래 지금의 성여성은 1993년도죠. 청풍은 이미 1970년도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 이병선의 학자는 대마도에서 사이기국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이기국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여성, 그리고 얼마나 예를 썼으면 지적 청량도도 보이죠. 결론적으로 이 미타산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성락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문화재 지정했을 때도 이렇게 의령 미타산성으로 됐죠. 조선시대 성락. 그러니까 더 이상 의령의 우르 출생지다. 그거는 일본 사람이 날조 왜곡된 역사다. 식민